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점성학에서 어, 외국인과 결혼할 이거는 재미를 보세요. 외국인과 내가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probability예요. 가능성이지 확고하게 fixed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집이 뭐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집은 조리액이라고 있어요. 조리액. 조리액이라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계를 봤을 때 각도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으면 동그라미로 잡고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원에다가 그려서 첫 번째 집은 first house,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은 second house, 그리고 첫 번째 집에는 뜻이 이것이고 두 번째 집은 뜻이 이거고 세 번째 집은 뜻이 이거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그 자리마다 집마다 그 집을 관장하는 lord 혹은 룰러가 있어요. 관장하는 룰러. 그러면 산양자리 제일 첫 번째 사인이 산양자리예요. 산양자리는 I, 영어로 I, 나. 그리고 액션. 왜냐하면 이 자리는 관장을 이 자리를 관장하는 또 별이 있어요. 별. 그 별은 화성이에요. 그래서 화성의 뜻을 공부하고 산양자리를 공부하는데 화성의 뜻을 산양자리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산양자리와 또 산양자리의 특성을 화성이 어디에 옮겨갈 때 다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역시 산양자리의 뜻과 화성의 뜻을 다 그 집에다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비싼 강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양자리, 제일 첫 번째 집이 산양자리고 이 산양자리를 관장하는 별은 화성. 두 번째 집은 토러스. 제가 계속 황소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토성은 my money,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이고 음식, food, 또 earth, 지구, 흙. 토러스가 지예요, 지. 화지풍수 있잖아요. 불, 땅, 물, 불 하는 것처럼 그 중에서 토러스는 지구예요. 지구에 흙에 속하는 거예요. 이 황소 자리는 관장하는 별이 비너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집은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를 관장하는 별은 수성이에요. Mercury. 영어를 다 배워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은 캔서. 제가 이거는 첫 번째 얘만 조금 두 개만 들려드렸지 이 자리들이 뭘 뜻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때 강의로 해서. 개 자리는 네 번째 집인데 달이 관장을 하는 자리가 캔서 자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집은 리오, 사자 자리예요. 사자 자리를 관장하는 별은 태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집이 버고 처녀 자리예요. 처녀 자리를 관장하는 별이 역시 수성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는 수성이 둘 다 관장을 해요. 이 행성이 두 자리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집은 처녀 자리고 역시 머큐리가 관장을 하죠. 쌍둥이 자리랑 똑같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집이 이제 천칭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행성을 말씀드렸죠. 항상 행성들은 마주 봐요. 그러니까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는 일곱 번째 행성과 마주보고
두 번째 집은 여덟 번째 집과 마주보고 동그라미니까. 그죠? 그럼 원에서 봤을 때 세 번째는 아홉 번째, 네 번째는 여덟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번째. 이런 식으로 마주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오늘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천칭 자리를 관장하는 별 역시 황소 자리를 관장하는 비너스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집이 전갈자리. 전갈자리인데 전갈자리를 담당하는 별이 화성이에요. 그리고 플루로이기도 해요. 화성 옛날에는 에인션 고대 시대에는 스콜피오를 관장하는 별이 화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플루로예요. 그게 다르죠. 그리고 세지테리어스 사수 자리는 목성이 관장을 해요. 그리고 캐프리콘은 11번째, 10번째, 죄송합니다. 10번째 집은 염소 자리인데 토성이 관장을 해요. 그리고 11번째 어퀘리어스, 물병 자리는 토성, 역시 토성이에요. 그리고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는 넵튠이 관장을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11번째 집이 지금은 천왕성이 룰러예요. 근데 ancient 고대 때는 토성이 관장을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둘 다 같이 써요. 해설할 때 깊이 들어가면은 스콜피오 자리도 화성과 플루로 영향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스콜피오 자리가 화성, 명왕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11번째 어퀘리어스 물병 자리는 천왕성이 관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토성이 관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는 천왕성이 더 맞아요.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해왕성이 관장을 해요. 제가 왜 대충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점성학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막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좀 몇십 년 공부를 항상 꾸준히 하지는 않았지만 on and off 한 게 30년이에요, 저도. 그런데 기본적인 자리와 룰러는 좀 알아야죠. 그래야 제 점성학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제 자료는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의 가르치는 자료로 가져다 쓰시면 안 돼요.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이런 행성들은 베딕 애스트롤로지에서는 인디안 점성학에서는 라후 그리고 카투 이게 더 있어요. 그런데 라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행성이고 카투라는 것은 테일 오브 드래곤이라 그래요. 용의 꼬리라 그래가지고 멜리픽이라 그러고 라후는 베니픽이라 그래요. 이롭고 카투는 해롭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제가 베딕 애스트롤로지를 많이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그냥 있다는 것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내가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할 확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역시 fixed 된 건 아니에요. 그냥 probability. 역시 북쪽 노드가 일곱 번째 집이나 여덟 번째 집에 들어갔을 때 일곱 번째 집은 결혼의 자리예요. 오픈 애니미도 되고 결혼을 하는 자리도 되고 동업자의 자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나 여덟 번째 자리에 북쪽 노드가 들어갈 때 외국 여인과 외국 남자와 결혼할 운세가 좀 있겠죠. 어떤 때는
이런 북쪽 노드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있을 때는 특히 여덟 번째 집은 계속 똑같은 못된 인간을 자꾸 내가 선택을 할 때도 이런 사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맨날 술주정국만 만나지? 그러는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맨날 노름꾼만 만나지? 그런 게 있는 거, 그런 영향이. 왜냐하면 내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게 내 까르마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repeated lessons. 자꾸 반복하고 그런 레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울 때까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노드가 비너스나 목성과 만날 때 컨정션이라 그래요. 컨정션이 만날 때예요. 이때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왜냐하면 노스 노드는 배우는 거, 우리가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사우스 노드는 우리가 이미 했던 전생도 돼요. 사우스 노드가. 그래서 남쪽 노드는 우리의 전생, 북쪽 노드는 우리의 미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하는, 모르는, 두려운 어떤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foreign cultures, 외국의 문화를 배워야만 한다든지 다른 점을 배워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우리 집의 관습과는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ruler of my seventh house, 그러니까 일곱 번째 집이 relationship house라 그랬죠. 대인관계의 집, 대인관계 하우스인데, 그 룰러가 만약에 내가 태어났을 때 일곱 번째 집에 토성이 들어가 있었다. 원래 일곱 번째 집을 관장하는 별은 주피터예요. 하지만 주피터가 거기 딱 머물러 있질 않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뭐 천왕성이 일곱 번째 집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게 바로 나의 룰러예요. 일곱 번째 집에 내 룰러는 천왕성인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 행성이, 그 별이 일곱 번째 집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룰러예요. 그래서 그 일곱 번째 집의 룰러가, 예를 들면 천왕성이 사수자리나 파이시스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천왕성이 세지테리우스나 파이시스 자리에 딱 들어가 있다. 그럴 때 내가 물을 건너서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태어났을 때 일곱 번째 집에 뭐 달이 있었다. 그러면 달이 사수 자리와 물고기 자리 안에 만났다. 그럴 때 역시 트래블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내 룰러가, 일곱 번째 집의 룰러, 관장하는 그 행성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열두 번째 집을 여행을 하면서 사수 자리에 딱 들어갈 때, 그게 대인관계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일곱 번째가. 그 관장하는 집에 들어가 있던 행성이 달이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파이시스 자리는, 사수 자리는 먼 땅이에요. 먼 땅, 먼 지역, 먼 거리. 세 번째 집은 좀 짧은 거리. 그런데 물고기 자리는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파이시스는 물이에요. 물. 멀리 해외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든지. 세지테리우스는 땅이에요. 땅. 대지로 여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땅이 붙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면, 북한이 뚫려 있었다면 우리가 뭐 러시아를 가서 애인을 만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익사이링한 일이에요. 우리는 막 유럽도 막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차 타고 촥 가면서 그냥 그 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촥 보면서 점심 먹으면서
상상이 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피터스버그 같은 데 촥 들러서 쇼핑 싹 하고 또 싹 유럽 사람들 기차 여행하듯이 유럽을 다 다니고 이런 식이 유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빨갱이 북한 저 죽일 것들 이러는 사람들은 눈 좀 떠요 떠. 도대체 제가 그냥 70년 전 늙은 사고방식만 그냥 먼지만 꽉 껴가지고 뇌에 그냥 나사가 그냥 돌아가지를 않아. 녹이 쓸어가지고. 좀 봐요. 멀리 보라고요. 세상을. 사수자리 혹은 물고기 자리가 7번째 집에 들어갈 때 거꾸로 된 거죠. 이번에는 사수자리나 파이시스가 7번째 집에 커습스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사수자리나 파이시스를 다스리는 행성이 죄송합니다. 그 룰러들이 7번째 집에 들어갈 때 반대로 그럴 때도 역시 해외로 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룰러 오브 세븐th 하우스 7번째 관장을 하는 집이 3번째 집이나 9번째 집에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반대로 간다 그랬죠. 반대 있는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들은 똑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3번째, 9번째 다 영향을 끼쳐요. 3번째 집은 가까운 거리, 9번째 집은 좀 더 장거리, 파이시스는 아주 먼 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성이 7번째 집에 룰러랑 혹시 만나게 될 때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7번째 집에 아무도 별이 없었는데요. 별이 들어간 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뭐 다 한 집에 몰려 있으면은 거기 다른 자리 집은 텅텅 비어 있겠죠. 그러면 이사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들어갔을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이 7번째 집의 룰러, 그 룰러와 만날 때 또 내가 해외에 있는 어떤 연인과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성이 7번째 혹은 8번째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목성이 7번째 집을 싹 지나가고 8번째 집을 싹 지나가고 간당간당 거쳐 있을 때 그럴 때도 뭔가 확 이렇게 7번째 집은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애인, marriages.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운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냥 용감하게 모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8번째,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또 다음 경우는 목성이 비너스와 아주 타이트하게 만날 때, 그럴 때 좀 색다른 파트너를 만나게 돼요. 이거는 꼭 해외에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색다른 사람. 여기 사는 사람인데 해외 외국인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전혀 다른 컬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성이 9번째 집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9번째 집도 트래블링 하는 집이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이때도 해외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피터가 7번째 집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legal matters, 법적인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집의 룰러가 파이시스와 만날 때 특히 여자들은 달과 해와 만날 때 이런 해외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는 이건 베딕 애스트롤로지예요. 그리고 비너스
북쪽 노드, 주피터, 이게 그러니까 금성, 북쪽 노드, 주피터, 목성이 네 번째 집이나 열 번째 집에, 이거는 패밀리 라이프예요. 네 번째 집, 열 번째 집 다 패밀리예요. 그래서 열 번째 집은 아버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 집은 엄마. 그 반대죠. 이럴 때도 해외에 있는 그 누군가와 아주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름답고 달콤하다 그랬지만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진짜 사랑과 전쟁 얘기 들어보면 진짜 아휴, 끔찍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발전을 아주 아름답게 해갈 수가 있겠죠. 역시 제가 여지까지 드린 말씀은 가능성이에요. probability.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리딩 할 때 너무 이상했어요. 카드 리딩은 한 번은 별로였고 한 번은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키퍼는 처음엔 좀 괜찮은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래서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 재판 결과는 괜찮게 나온 게 맞아요. 두 번째 리딩이 그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리딩하고 키퍼 리딩을 보면 시간이 조금 가고 나면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모든 것은 늘 에너지 플로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coexist, 그러니까 서로 리액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행위를 딱 하고 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리액션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그러니까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사건이 쌓이고 스토리가 생기고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하고는 개장수는 사라졌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잠적했다 그래요. 그건 잘한 거예요. 지금 짹짹거리고 있어봐야 공격받거든요. 자기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숨어서 이제 눈치 보러 들어간 거예요. 어디론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준석은 지금은 우리 진영에 저쪽 사람들을 막 싸우니까 야 우리가 막 부추겨줘요. 하지만 이준석 역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준석을 좋게 보질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눈에는 이재명 하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우상호 같은 인간은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할 줄 몰라요? 행동을 하라고. 행동들 안 하잖아요. 행동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세훈 같은 그런 돈 있는 세력들과 붙어서 집값이나 올리려고 하고 세금이나 돈 많은 자들 세금 깎아주고 이러는 인간들을 자꾸 뽑아주는 그 멍청이 빙충이들. 서초에 사는 돈 많은 것들은 그렇다고 쳐도 돈 없는 것들은 왜 그렇게 앞뒤를 모르는지. 여기까지 점성학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